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물리의 코드를 짜맞추다 코드 유얼 피직스 김동욱입니다. 오늘은 14강 빛의 이중성 파트입니다. 빛의 이중성 같은 경우에는 광전 효과라고도 불리는 파트죠, 그쵸? 아인슈타인의 광양자설을 바탕으로 이제 광전 효과에 대한 내용을 공부하는 파트인데요. 최근에 이제 광전 효과와 물질파 파장이 합쳐져서 살짝 여러분들의 계산을 버겁게 만들 수 있는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죠, 그쵸? 예를 들어서 올해 치루어진 26학년도 6평 15번 같은 문제들,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가다가 갑자기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단 말이야, 그치? 그럼 발목을 잡을 수 있지 않게 우리가 그냥 쑥 밀고 가버릴 수 있게 조금 광양자설, 지금 광전 효과하고 물질파 파장 같은 경우에는 공식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공식이 되게 단순하잖아, 그치? 그 공식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는 파트가 되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작년 수능 문제부터 봅시다. 작년 수능 문제는 뭐 빛과 물질의 이중성이 너무 쉽게 나왔죠. 학생 A, 광전 효과는 광전자가 즉시 방출되는 현상은 빛의 입자성으로 설명하죠, 그쵸? 전자 자체가 입자니까. 학생 B, 속력이 다른 두 입자의 운동량이 같을 때 물질파 파장을 먹고 있는데요. 우리 물질파 파장이라는 거는 운동량분의 플랑크 상수로 구할 수 있었죠, 그쵸? 즉, 속력이 서로 달라도 운동량이 같으면은 물질파 파장은 같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질파 파장이 더 길다는 B의 내용은 틀린 내용이 되겠죠. 학생 C, 전자현미경에서 전자의 운동 에너지가 더 클수록 전자의 운동 에너지가 더 크다는 거는 이런 식도 기억나시죠? 물질파 파장은 루트 2mEk분의 h로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운동 에너지가 크다는 거는 물질파 파장은 짧다는 소리가 됩니다. 그쵸? 물질파 파장이 짧아질수록 분해능이 좋아지기 때문에 더 작은 구조를 구분해서 관찰할 수 있었죠. 맞는 선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생 A씨가 맞으니까 답은 3번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닮은 꼴 문제도 봐봅시다. 학생 A, 아인슈타인의 광양자설에서 광자 한 개의 에너지는 빛의 파장에 비례하지 않죠. 광양자설에서 이때 광자 에너지는 진동수와 비례하고요, 파장과는 반비례한다라는 관계를 지닌다고 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에너지는 빛의 파장이 아닌 진동수에 비례합니다. 빛의 세기는 세지만 진동수가 작은, 문턱 진동수보다 작은 진동수의 빛을 비출 때 광전자가 방출되지 않는 현상은 입자성을 설명하죠. 이게 광전 효과인 거잖아, 그죠? 학생 C, 비누막에서 무지개 무늬가 나타나는 것은 우리 전 강의에서 봤던, 13강에서 봤던 그 기름막에 의한 얇은 막 간섭 효과랑 똑같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의 파동성에 의한 현상이죠. 파동성. 왜? 간섭이잖아. 파동의 간섭이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B, C가 맞네요. 그래서 답은 4번으로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2점 1번 들어가 봅시다. 그림 가는 문턱 진동수가 F인 금속판에 단색광 P를 비추었을 때 광전자가 방출되고요. 나에서는 P의 세기만을 증가시켰다고 합니다. 그쵸? 자, 우리가 광전자라는 게 방출되기 위해서는 그때 방출되는 광전자의 운동 에너지는 내가 비추어준 빛에서 뭘 빼줘야 돼요? 이람수라는 걸 빼줘야 됐죠, 그쵸? 이람수는 뭔데? 이람수는 광전자가 방출되기 위한 최소한의 이람수였잖아, 그치? 즉, 여기에 들어가는 이람수에 들어가는 HF0에서의 요 F0가 문턱 진동수였죠. 오케이? 그러니까 내가 비춰주는 빛에서 문턱 진동수만큼의 이람수를 빼야지 그때 광전자가 방출이 되는 거고, 그때 방출되는 광전자의 운동 에너지가 얘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거죠. 그쵸? 그죠? 그게 광전 효과였습니다. 기억. 그럼 보시면은 광전자가 방출이 됐다는 거는 문턱 진동수보다 큰 빛을 비추어줬다는 거니까 F보다 커야죠. 단위 시간당 방출되는 광전자의 개수라는 거는 누구와 관련이 있냐면 빛의 세기와 관련이 있죠. 세기와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광전자의 수는 당연히 세기가 센 나에서가 가에서보다 클 겁니다. 그 다음에 방출되는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라는 건 뭐와 관련이 있냐면 진동수와 관련이 있죠. 내가 비춰주는 빛의 진동수. 봐봐.
내가 비춰주는 빛의 진동수가 세지면 세질수록 이 함수만큼은 빼준 다음에 남은 진동수가 더 크잖아. 그래야지 그때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가 커지는 겁니다. 그쵸? 그러니까 방출되는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는 가에서와 나에서가 같겠죠. 왜? 진동수가 똑같은 P라는 빛을 쐬어주니까. 세기가 세진다고 해서 최대 운동 에너지가 느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답은 니은 디귿으로 가시면 되고 5번으로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어서 2번도 봅시다. 2번. 그림은 광전관의 금속판에 진동수가 F0인 단색광 P를 비췄을 때 측정된 광전류의 세기와 방출된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를 보고 학생 A, B, C가 대화를 나눈다고 하네요. A. 금속판의 문턱 진동수는 F0보다 작냐 묻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F0만큼 쐬어주니까 전류가 흐르네요. 전류가 흐른다는 거는 전자가 이동할 수 있다는 거고 애초에 전자가 이동하려면 전자가 생겨야겠죠. 그쵸? 그러니까 문턱 진동수가 F0보다 작으니까 P에 의해서 전자가 방출됐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겠죠. 학생이 B, P 광자 한 개의 에너지가 E0냐 묻고 있는데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아니에요. 잘 봐봐. P 광자, 즉 저 단색광 P의 에너지는 HF0만큼일 거란 말이야. 그치? HF0만큼일 텐데 거기에서 일함수만큼을 빼줘야지 그래야지 방출되는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가 되는 거라고. 그쵸? 그러니까 이때 지금 최대 운동 에너지가 E0라고 했으니까 HF0라는 게 당연히 E0보다 커야 되잖아. 그치? 일함수만큼 빼야 되니까. 그치? 그러니까 P 광자 한 개의 에너지가 E0보다는 클 겁니다. 학생 C, P의 세기를 증가시켜봤자 당연히 방출되는 광전자의 개수가 많아질 뿐 광전자의 최대 운동에서 안 변한다 했어. 그치? 방출되는 광전자의 개수가 많아진다는 거는 전자가 더 많이 이동할 수 있다는 거지. 그치? 그럼 당연히 전류의 세기도 세질 겁니다. 그러니까 광전류의 세기는 I0보다 커지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답은 2번에 3번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2점 2번에는 답은 AC 3번으로 가시면 되겠네요. 3번 봅시다. 3번. 그림은 단색광 ABC를 동시에 비췄을 때 광전자가 방출되는 거고요. 표는 ABC에서 진공에서의 파장을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ABC 중 두 종류에 의해서만 광전자가 방출된대. 그렇구나. 그 다음에 C의 세기만을 증가시켰을 때 시간당 방출되는 광전자의 개수는 변하지 않는데요. 원래 같으면 세기를 증가시키잖아? 그러면 시간당 방출되는 광전자의 개수가 증가를 해야 되거든? 근데 이게 아니래잖아. 그치?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C에 의해서는 광전자가 방출되지 않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지. 그치? 그럼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건 뭐야? C의 진동수가 제일 ABC 중에서 작겠다. 왜? 문턱 진동수를 못 넘는 거니까. 그치? 그럼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은 C의 파장이 제일 크겠다라고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C의 파장은 ABC 중에 제일 커야 되니까 이 람다 제로보다도 말이 꼬이네. 이 람다 제로보다도 커야겠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죠. 기억은 람다 제로보다 작다. 아닙니다. 니은 최대 운동 에너지가 가장 큰 광전자라는 거는 당연히 진동수가 가장 큰 빛을 비추어줬을 때 나오는 광전자일 거고요. 그거는 파장이 제일 짧은 애여야 되기 때문에 A에 의해서 방출되는 게 맞습니다. 지금 문턱 진동수를 못 넘는 애를 P를 오랫동안 저 금속판에다가 오랫동안 비춰봤자 광전자는 절대 방출되지 않습니다. 그쵸? 광전자는 문턱 진동수가 넘는 빛을 비춰줬을 때 즉시 방출되기 때문이지. 그치? 오랫동안 비춰봤자 의미가 없다 라고 가셔서 답은 니은 2번으로 가시면 되겠네요. 오케이. 자, 이어서 4번도 봅시다. 광전 효과에 대한 설명입니다. 금속판에 충분히 큰 진동수의 빛을 비출 때 광전자가 방출되고 빛의 세기가 작아도 빛을 비추는 즉시에 광전자가 방출되는 게 광전 효과겠죠.
지금 보시면 광전자가 방출되니까 기억, 즉 충분히 큰 진동수의 빛은 문턱 진동수보다 클 거고요. 이때 즉시 광전자가 방출되는 광전 효과는 빛의 입자성으로 설명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동일한 금속관에서 방출되는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는 오직 진동수에만 관계가 되죠. 진동수 또는 파장에만 관계가 된다라는 거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4번에 5번입니다. 5번 가봅시다. 요거의 별표. 요게 여러분들 올해 26학년도 6평 15번에 나온 주제죠. 근데 6평 15번이 살짝 물질바 파장과 결합돼서 좀 더 어렵게 나왔고요. 이 그래프 자체는 완벽하게 동일하게 나왔습니다. 그래프 자체는. 그래서 그래프가 저런 형태로 나올 수도 있구나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알아뒀으면 좋겠어요. 이게 뭔 소리냐면 잘 봐봐. 저 그래프가 그때 방출되는 최대 운동 에너지라는 게 내가 비추어준 빛에서 이람수만큼을 뺀 값이다라는 거란 말이야. 그치? 근데 이거 y는 ax-b꼴이라고 설명해도 사실 크게 지장이 없죠. 즉 1차 함수꼴로 그래프가 나올 것이다 라는 걸 우리가 예측할 수 있다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지금 운동에너지 진동수 그래프에서 1차 함수꼴로 그래프가 딱 나왔죠. 그쵸? 근데 지금 보시면은 이때 발생하는 y절편 값이 뭐예요? 이람수죠. 지금 보시면은 요렇게 그래프가 그려져 있을 거란 말이야. 그치? 근데 지금 보시면은 F0, 즉 진동수가 F0를 넘는 빛을 쬐어줘야지만 운동에너지가 양의 값을 가지죠. 그쵸? 운동에너지가 양의 값을 가진다는 것이 광전자가 방출되기 시작하는 거구나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저 문제에서의 이람수는 지금 뭐시겠다? 저 문제에서의 이람수는 F0만큼의 진동수를 비춰줬을 때의 에너지 값이겠다. 그때의 광자 에너지가 이람수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쵸? 그러면 금속광 P에 단색광을 갖췄을 때 P에서 방출되는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를 단색광의 진동수에 따라 나타내는 것이고요. 표는 P에 각각 A, B를 비출 때 방출되는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를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그쵸? 봐봐. A를 쏴주든 B를 쏴주든 A, B를 쏴주든 최대 운동 에너지라는 건 그냥 그때 비추어주는 빛들의 진동수에만 관련이 있어요. 근데 A를 비췄을 때 E0 나오잖아. 근데 A, B를 비추면 EE0가 나오거든. 그럼 이 EE0라는 건 오직 누구의 때문? 오직 누구 때문인 거야? 오직 B 때문인 거죠. 말이 꼬이네. 계속. 그죠? 그러니까 B를 비춰줬을 때도 최대 운동 에너지는 EE0가 튀어나와야겠구나. 그럼 지금 EE0가 튀어나온다는 거는 B의 광자 에너지, B빛의 광자 에너지가 지금 3HF0라는 것도 알 수 있고요. 지금 A를 비춰줬을 때는 E0만큼 튀어나오니까 A라는 거는 EHF0만큼의 빛의 광자 에너지겠구나라는 것도 알 수 있겠죠. 자, 기억. 아까 이람수가 HF0라고 했으니까 P의 문턱 진동수는 F0가 맞겠습니다. 니은 기억이 어디 있어? 기억은 E0가 아니라 E0죠. 디귿. 단위 시간당 방출되는 광전자의 개수는 뭐랑 관련이 있다고? 광전자의 개수는 빛의 세기와 관련이 있다니까? 그쵸? 지금 보시면 2에서와 3에서 2는 B만 비춰주고요. 3는 A, B를 같이 비춰주는데 지금 보시면 문제에 나와 있는 게 하나 있죠? 뭐가 있어요? 각각 일정한 세기의 단색광 A, B래잖아. 야, 그럼 너네 빛을 하나 비출 때 세니? 세기가 세? 아니면 두 개를 동시에 비춰야지 세기가 세? 두 개를 동시에 비춰야지 세기가 세죠. 그죠? 그러니까 2에서와 3에서가 같지 않고 더 센 세기를 비춰주는 3에서가 2에서보다 광전자의 개수는 더 많이 방출이 되겠죠. 그래서 5번에는 1번 기억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요 1차 함수꼴로 그래프가 나오겠구나라는 거 예측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공부해 놓읍시다. 6번 CCD입니다. CCD. 네. CCD가 여러분 교과서에 있다는 걸 망각하시면 안 돼요. 교과서에 꼭 CCD가 있기 때문에 CCD라는 거 여러분들 어느 정도 아셔야 됩니다. 보시면은 색 필터를 통과한 빛이 광 다이오드를 비출 때 뭐에 의해 발생한 전자의 수? 야, 빛을 비췄더니 전자가 발생한대.
광전 효과겠죠. 그쵸? 광전자가 발생하니까. 자, 니은 광전 효과는 가로 적절하다. 맞습니다. 그때 발생한 전자의 수를 측정해서 광전자의 개수를 측정한다는 거는 이때 발생하는 뭐를 측정한다는 거야? 전류의 세기를 측정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색필터를 통과한 빛의 세기를 측정하는 거죠. 왜? 광전자의 개수는 세기와 관련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 광다이오드라는 건 빛의 입자성, 즉 광전 효과를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답은 5번 기억, 니은, 디귿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7번 봅시다. 7번. 그림은 금속판 A에서 D에 진동수가 F0인 단색광 P를 동일한 세기로 각각 비추는 모습이고요. A에서 D의 문턱 진동수와 광전자의 방출 여부라고 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진동수가 F0인 단색광을 똑같이 비춘다고 하죠. 그렇죠? 근데 뭐를 바꾸는 거야? 금속판을 바꾸는 거죠. 바보였어요. 그죠? 금속판을 바꿔주는데 이땐 방출이 안 되고 이땐 방출이 되네. 그치? 아, 그러면은 방출이 안 된다는 거는 아이고야. 문턱 진동수가 크니까 방출이 안 되는 거겠지. 뭐보다 큰 거야? 문턱 진동수가 내가 비춰주는 빛인 F0보다 크니까 방출이 안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너의 문턱 진동수는 F0보다 크겠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내가 F0인 빛을 비춰주는데 문턱 진동수가 0.7 F0인 곳에다가 빛을 비추어주면은 당연히 내가 비춰주는 진동수가 문턱 진동수보다 크니까 이때는 광전자가 방출되겠죠. 자, 기억은 F0보다 클 거고요. 니은은 방출됨이 맞습니다. 디귿. 방출되는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 아, 이거 중요하다. 이 문제 잘 보셔야 돼요. 이때 방출되는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는요. 이는 HF-W로 구할 수 있다 했지, 그치? 근데 여기서 뭐가 일정하니? 금속판을 바꾸고 빛을 똑같은 걸 쏴주니까 HF가 일정하단 말이야. 그치? 그럼 지금 보시면은 이람수라는 게 클수록 최대 운동 에너지가 큰 거야? 작을수록 최대 운동 에너지가 큰 거야? 이람수가 작을수록 최대 운동 에너지가 큰 거죠. 왜? 내가 10만큼 빛을 줬는데 이람수가 3만큼 뺏어간대. 그럼 최대 운동 에너지가 7이 되죠. 그치? 근데 10만큼 빛을 비췄는데 이람수가 7이야. 그럼 최대 운동 에너지는 3밖에 안 되잖아. 그치? 그럼 이람수가 작을수록 최대 운동 에너지는 점점 커지는 거고요. 이람수가 작다는 거는 문턱 진동수가 작다라는 소리가 되겠죠. 그쵸? 그래서 최대 운동 에너지는 C에서가 D에서보다 큰 게 아니라 문턱 진동수가 더 작은 D에서가 C에서보다 클 겁니다. 반대를 얘기하고 있네요. 그래서 답은 7번의 니은 2번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어서 8번 먹어봅시다. 8번도 CCD인데요. 그림 나는 전하결합 소자 CCD에 광다이오드의 진동수가 F0인 단색광 P를 비추었을 때 광전 효과에 의해 단위 시간당 발생한 전자가 플러스 전압에 걸려있는 첫 번째 전극 아래에 쌓인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전자의 수는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많다고 하는데요. 우리 항상 발생하는 광전자의 개수는 뭐와 관련이 있다? 빛의 세기와 관련이 있다. 근데 가에서 전자가 더 많은 거 봤을 때 세기가 가에서가 더 세구나라는 거 알 수 있죠. 지금 광다이오드에 비춘 P의 세기는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크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기억. 광다이오드의 띠 간격은 HF0보다 작냐라고 묻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F0인 단색광 P를 비췄을 때 전자가 전이했잖아. 그죠? 전자가 생겼잖아. 그러니까 띠 간격은 이 HF0보다 작아야지 당연히 저때 전자들이 생기는 거겠죠. 니은 광다이오드에 비춘 P의 세기가 아무리 작아도 문턱 진동수를 넘었기 때문에 무조건 광전자는 즉시 발생한다라는 게 광전 효과입니다. 그래서 답은 8번의 기억, 니은, 디귿 5번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괜찮죠? 네, 칠판 정리하고 이어서 3점 문제, 4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3점 4문제 확인해 봅시다. 3점 1번. 표는 금속판에 단색광 A, B, C를 비추었을 때 P에 비춘 단색광의 종류에 따른 당일 시간당 방출되는 광전자의 개수라고 하고요. 최대 운동 에너지까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A, B, C의 세기는 1, 2, 3에서 각각 일정하다고 하네요. 지금 보시면요. 광전자의 수가 1, 2에서 압도적으로 많고요. 3에서 작습니다.
근데 보시면요. 원투에서 단위 시간당 방출되는 광전자의 개수가 똑같죠. 단위 시간당 방출되는 광전자의 개수는 빛의 세기와 관련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A, B를 비췄다가 C를 추가해줬는데도 광전자의 개수가 똑같은 걸 보면은 뭘 알 수 있는 거야? C에 의해서는 광전자가 방출 자체가 안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쵸? 아, 그런 상황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지금 보시면은 B, C를 비춰줬을 때 그럼 C에 의해서 방출 안 되고 C에 의해서 방출 안 되니까 B를 비춰줬을 때 N0만큼 광전자가 나오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이제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라는 건 뭐랑 관련된다고?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는 진동수와 관련이 있죠. 그쵸? 그러니까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가 큰 친구가 당연히 진동수가 큰 걸 거란 말이야. 그치? 근데 지금 1과 3와 비교해 보시면 1에는 A, B를 비춰주고 있는 거랑 다름이 없고요. 3에는 사실상 C에 의해서 방출이 안 되니까 B만 비춰주고 있는 거랑 다름이 없겠습니다. 근데 B만 비춰주니까 이 제로만큼밖에 튀어나오지 않고요. A, B를 비추어주니까 이 제로만큼 튀어나오죠. 이 제로는 누구에 의한 거야? 그러면 A에 의한 거겠구나. 즉 A가 B보다 진동수가 큰 빛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2 같은 경우에는 A, B를 똑같이 비춰주는 거기 때문에 A에 의한 최대 운동 에너지 E0가 튀어나오겠네. 맞죠? 기억은 E0가 아니라 E0일 겁니다. 니은 B의 진동수는 P의 문턱 진동수보다 크죠? 왜? B에 의해서도 최대 운동 에너지가 있는 걸 보았을 때 문턱 진동수보다 크니까 광전자가 방출되는 거잖아. 맞습니다. 디귿 진공에서의 파장이 길다는 거는 진동수가 작다는 거죠. 근데 지금 C에 의해서는 방출조차 안 되는 거 봤을 때 C가 진동수가 제일 작아요. 그럼 반대로 C의 파장은 제일 길겠죠. 요렇게 쓸 수 있겠죠. A지. 맞죠? 그러니까 진공에서의 파장은 C가 A보다 길다.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니은 디귿 4번으로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2번 봅시다. 2번. 그림 가는 단색광 A를 금속반 P에 비쳤을 때 광전자가 방출되지 않고 A를 비쳤을 때 방출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써놔야 돼. A는 방출되지 않는 빛이다. 그 다음에 BC를 비추었을 때 광전자가 방출이 된대요. 그러면 일단 FA가 제일 작은 애구나라는 건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나 같은 경우에는 AB를 금속판 Q에 비추었을 때 방출이 안 되는데 C는 방출이 된대. 그러면 C의 진동수가 엄청 큰 애겠다라는 거를 알 수 있겠죠. 요런 관계를 구할 수 있을 거라고. 그쵸? 근데 지금 금속판 P 같은 경우에는 BC가 다 방출되는데 금속판 Q 같은 경우에는 B에 의해서도 방출이 안 되는 걸 보았을 때는 P의 문턱 진동수가 Q의 문턱 진동수보다 어떻겠다? 작구나. Q의 문턱 진동수가 엄청 크니까 나에서는 B만큼을 비춰줘도 방출이 안 되는 거죠. 맞죠?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B의 진동수가 EF0라고 합니다. 그쵸? 근데 다 같은 경우에는 P 또는 Q 중 하나라는데 금속판이 EF0만큼의 진동수를 비추어줬을 때 최대 운동 에너지가 값이 있습니다. 그쵸? 그러면 EF0인 B를 비추었을 때 광전자가 튀어나오는 친구라는 거겠죠. 광전자가 튀어나오는 친구는 가상황이니까 금속판 P겠네요. 기억, 다의 금속판은 Q이다. 땡입니다. 니은 A의 진동수는 B의 진동수보다 작아야 되는데요. B의 진동수가 EF0였어. 근데 지금 보시면 가상황, 즉 금속판 P에다가 A를 비춰도 광전자가 안 튀어나오죠.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문턱 진동수보다도 작다는 거잖아. 그쵸? 그러니까 A의 진동수는 F0보다 작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디귿 방출된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를 묻고 있는데요. 저거는 그냥 C를 비교하시면 되는 거예요. C. 그지? 어차피 C가 진동수가 제일 크니까 요 최대 운동 에너지라는 거는 내가 비춰준 빛에서 이함수만큼을 빼야지 나오는 값인데 지금 내가 비춰준 빛은 CC로 똑같단 말이야. 그치? 내가 비춰준 빛이 똑같아. 근데 이함수가 누가 더 크니?
이람수가 Q가 더 크죠. 이람수가 Q가 더 크다고. 그럼 방출되는 최대 운동 에너지는 Q가 더 작겠죠. 그러니까 최대 운동 에너지는 가에서가 더 큰 상황이겠구나라는 걸 정리할 수 있겠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니은에는 니은 디귿 4번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네, 이어서 3번 봅시다. 3번. CCD네요. 또 CCD. 띠간격이 2제로 광다이오드로 구성된 CCD에 단색광을 비추면은 전자가 발생한대. 즉 광전 효과니까 빛의 입자성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니은 단색광에 의해 발생한 전자. 그럼 그 단색광이 띠간격만큼보다 더 큰 에너지를 가진 애란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니은 단색광의 광자 한 개의 에너지는 2제로보단 커야죠. 맞죠? 그때에 의해 발생한 전자를 전하량 측정 장치로 이동시킨 후 전자의 수, 광전자의 개수를 측정하는 걸 보았을 때 광다이오드에 비춘 단색광의 세기를 측정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광전자의 개수는 세기와 관련되어 있으니까 진동수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에 1번 기억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4번 보고 마무리합시다. 엄청 달려왔죠, 그쵸? 4번 그림과 같이 단색광을 이중 슬릿에 비추어 스크린에 간선 무늬가 나타나게 한 후 스크린의 밝고 어두운 무늬를 따라서 광다이오드를 이동시키면서 전류의 세기를 측정했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면 O점에서 밝고요, P점에서 어둡다고 합니다. 여기가 밝은 거고 여기가 어두운 거구나. 여러분 재차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거 문제 그림을 실을 때 항상 그 색깔 자체를 아예 변환을 해서 넣기 때문에 여러분과 그림과 조금 반대로 나옵니다. 여기가 밝은 거고 여기가 어두운 거라고 우리 착한 눈으로 한번 봐주세요. 아시겠죠? 기억! 스크린에 나타난 빛의 간선무늬. 이 빛의 간선무늬라는 건 애초에 파동의 보강 간섭인지 상쇄 간섭인지에 따라서 밝고 어두움이 결정되는 거니까 빛의 파동성을 나타내는 현상이 맞습니다. 니은 단색광을 비췄을 때 광다이오드의 전류가 흐르는 거는 광전 효과에 의해서 광전자가 발생해서 흐르는 거기 때문에 입자성으로 설명할 수 있죠. 지금 전류의 세기는 밝은 곳에 있을 때는 당연히 빛이 보강 간섭을 한 거고요. 어두운 곳에 있을 때는 빛이 상쇄 간섭을 한 거니까 전류의 세기라는 거는 빛의 세기와 관련이 있겠죠. 그렇죠? 빛의 세기는 밝은 곳에서 더 세기 자체는 셀 것입니다. 그러니까 광다이오드의 위치가 5점일 때가 P일 때보다 세기 자체는 크겠죠.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은, 디귿 5번으로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괜찮죠? 네, 여기까지가 14강 빛의 입자성 파트고요. 사실상 빛의 입자성은 단독으로 공부하시기보다는 15강 물질의 이중성과 같이 연계해서 공부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14강 들었다고 바로 끄지 말고 끄고 여러분들 침대에 가서 유튜브 보시지 마시고 바로 15강까지 이어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5강은 문제가 진짜 별로 없어요. 2점 4문제, 3점 4문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바로 15강까지 이어서 듣고 그 다음에 오늘 공부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